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5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0시 30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종목들, 자 초록색으로 다 표시해놨죠. 다 긍정적이다라는 것들만 이야기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은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채널이다. 자 그렇다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채널이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평균 연령은 50세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젊은 친구들이 안 올 텐데, 젊은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과정을 다 과거에 겪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같은 방식을 추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들도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머니케어 스쿨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달도 제가 생각할 때는 추석이 10월 초에 좀 끼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9월 달 같은 경우 9월 한 전반부에 또 괜찮은 시장이 또 제가 볼 땐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FOMC도 좀 있는데 그 앞단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네거티브보단 긍정적인 요소로 좀 진행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그 사이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또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지금 저 초록색으로 좀 표시된 종목들이 쭉쭉쭉 위로 치고 올라온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겠다.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든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빨리빨리 매수해주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시간이 걸리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일단 9월 18일까지는 홀드하는 의견 계속 드리고 가는데 그 부분 또 이해 못하신 분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목이 많아서요.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LS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LS 마린 솔루션을 우리가 신규 편입을 또 진행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매수 타임이 되면 관련된 종목은 또 오늘 아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잘 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제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데 그걸 인클로딩 하고 있는 것이 바로 LS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 투자라든지 또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오히려 LS 일렉보다는 LS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LS 같은 경우는 지금 계열사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열사들이 꾸준하게 또 수익을 내고 있는 것들이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네거티브보단 포지티브가 훨씬 더 많고요. 또 우리가 상법 개정 부분도 조금 남아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면에서 보면 네거티브 쪽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다는 부분만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스타트 하면서 계속해서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만원 밑에서는 셀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시간을 두면서 가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운 좋으면 뭐 이번 달에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한 번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법 개정 모멘텀이 터질 때가 바로 여기에요. 요 뉴스하고 요 뉴스 터졌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의 모습들이 한 번 정도 나타날 때 우리가 1차적으로 수익을 또 테이크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답답하다 하더라도 좀 참고 가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종목을 보유한 지 이제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8월 초에 LS11을 또 마수거리 차원에서 정리하고 또 이 종목으로 우리가 다시 교환해서 진행하는 것들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뭐 하나만 갖고 목숨 걸 일이 뭐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께서는 한 종목에 올인해가지고 목숨 걸고 가시는 분들 계시긴 한데 그게 무슨 투자입니까? 그거는 투기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가 된 사람들끼리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항상 어떻게 돼요? 리스크 테이크를 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제가 비중을 확대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눌리면 비중 확대하는 것들이지 올라갈 땐 굳이 비중 확대할 이유가 현재 상태에서는 별로 없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LS 마린 솔루션 조금 늘리기는 했는데요. 오늘은 또 긍정적이죠. 사실 어제 그 교환사채 발행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뭐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LS 마린 솔루션 자체에서 발행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유증한 것도 보면 21,350원 제가 자꾸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밑으로다가 깔고 갈 내용들도 없고 어제 교환사채 또 발행한 것들은 10% 할인이 아니라 10% 할증된 금액에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할 만한 뉴스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업사이드가 훨씬 더 많은 종목이기도 하고, 자, 2030년 정부가 해저 케이블 관련된 공사를 완공하기로 목표를 잡았으니까 올해 연말에 발주를 또 넣어야 되는 그런 것들 뉴스로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하방보다는 상방이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하방은 열어둡니다. 주식은 언제든지 매크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늘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서 하방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책이 있는데 충분히 저 정도에서는 우리가 하방을 갖다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주식을 투자할 때 처음 매수한 딱 그 순간에 이걸 생각을 안 했으면 잘못된 투자예요. 이제 하방이 발생됐을 때 내가 대응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거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물의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딱 매수하고 올라가길 바라잖아요. 올라가는 건 세월이 다 해결해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하방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식을 싸게 단돌이 치고 이렇게 드리블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항상 강조드립니다. 머니케어 뉴스가 잘해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수익 실현한 ISC 같은 경우도 어때요? 평단 조절 잘하고 결론은 뭡니까? 수익화시켜서 수익을 또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죠. 평단 조절하니까 수익이 더 극대화되죠. 왜? 비중이 더블로 늘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만 갖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수익 금액도 같이 생각을 해보는 걸 저는 머릿속에 다 들어있죠. 아마 ISC 수익 실현하신 분들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어떻게 돼요? 예, 그쵸. 최근에 이번 달 들어서는 수익 금액이 많았을 거예요. 오히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수익률 10% 이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8%라도 평상시 비중보다 높으면 그 수익 금액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로지 돈에 대한 숫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보면 한 번 이렇게 종목을 투자하면 10% 이상의 개념에서 내가 저는 숫자적으로 한 번 수익 낼 때 보통 뭐 60만 원, 70만 원 이 정도가 평균이라고 한다 그러면 비중이 더블로 들어가면 100이 넘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또 괜찮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4종목 정도 수익 실현하면서 벌써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용돈은 충분히 챙겼다라고 생각이 들고 머니캐뉴스의 가치는 여러분들 한 번만 수익 내도 어떻게 됩니까? 1년치 연회비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투자 못해? 그것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돈 벌겠다고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구독자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일진전기, 자, 이것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물론 조금 하방이 열려있는 거 여기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렇죠? 이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안 잡아주면 어디서 잡아줍니까? 조정이 들어왔을 때 매수 잡아주는 게 맞잖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수주잔고 좋아요? 안 좋아요? 수주잔고 좋잖아요. 공장 증설했어요? 네, 증설했어요. 그래서 캐파 늘어났잖아요. 다만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 관세잖아요. 이 관세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선반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주가를 갖다 더 하방으로 눌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 딱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매크로예요. 이 매크로가 괴롭히면 좀 하방이 열려요. 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부분만 우리가 생각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매크로로 하락하면 얼마나 내려가겠어? 뭐 조금 내려가겠지. 10%까지는 하락할 수 있겠죠, 여기 구간에서. 그러나 충분히 대응 가능할까?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크게 문제 없죠. 자, 우리는 비중이 이 종목이 40%까지 갔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다운시켜서 20%뭐 이렇게 해서 평단 조절해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케이입니까? 자, 이게 드리블입니다. 이런 것들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단 잘 맞춰가면서 또 눌리면 어떻게 돼요? 아래쪽에서 어떻게 잡아줘서 또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평단 조절하면서. 비중 조절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걸 잘해줘야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락장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수익을 그러다 이렇게 올라갈 때 딱 터지면 오예 땡큐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거 뭐 이렇게 어려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 나가고 있다. 뭐 가끔 이렇게 가다가도 어떻게 돼요? 큰 회사 내부적으로 악재가 터진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선수 할애비도 막을 수가 없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보통 보면 뭐 요즘까지는 충분히 대응 가능한데요. 그거 말고 있잖아요. 뭐 회사 내부적으로 뭐 했던 프로젝트가 망가졌거나 뭐 정말 어떻게 되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방향성이 바뀌어버리거나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우리 저 선수들한테 그 뭐라 그래 섭섭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항상 시뮬레이션 하고, 그러면서 하고도 리스크를 갖다 고민해 가면서 하는 것들인데, 그 노력과 에너지는 상당히 대단한 겁니다. 자, 글로벌 텍스 프리, 우리가 뭐 여기서 잡았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 이거 같은 경우, 그죠? 우리 잘 또 컨트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비중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매수한 가격도 중요하지만 주식은 싸게 사야 되고 비중은 어떻게 적당히 우리가 회전율을 유지할 수 있고 리스크를 테이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것들. 글로벌 텍스풀이 지금 최근에 보면 어쨌든 중국인 무비자 관광 이 부분에서 들어오는 내용들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10월달 연휴가 있으면 추석 지냅니까? 나 요즘 젊은이들은 해외 나가고 놀러 나가고 그럽니다. 뭐 그건 뭐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드니까 관련돼서 실적 부분은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 하락한 이유 중에는 정부 정책이 내년도부터 바뀌는 건데 올해는 실적이 전혀 변동이 없다. 그러는데 왜 이 종목이 이 종목일까?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평단이 보통 5,500원 정도까지는 뭐다? 외국인 기관들이 들고 있는 것들이다. 지들도 까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들어온 애들은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도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드리블해서 가지면 된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렸습니다. 뭐 몇 번 얘기 드리고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뭐 여러분이 다 플러스 상태 아니니까 여기서 뭐만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기본 수익까지만 튀어 올라주면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개구리 튀듯이 딱 튀어주면 땡큐 라고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늘 바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가능성이 상당히 전 높다 이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절반만 터져주면 돼요. 네, 그죠? 자, 개구리가 점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조금 상당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TO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법 개정 부분이 있고요. 자사주, 그죠? 요거 있는, 하나 발목 잡고 있는 건 뭐예요? 대주주 양도세, 이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있는데, 뭐 배당도 있고, 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하방이 경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항상 뭐 하방 리스크는 제가 체크해 놓은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모멘텀이 들어오길 기다려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뭐 욕심 많이 내고 뭐 높이 보냐? 그건 아니거든요. 딱 여기 사이에서만, 여기서부터 요 사이만 플레이하면 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스윙 거래나 롱숏에 적합한 시츄에이션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서둘러서 점프해 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서진 시스템, 여러분들 이 종목은 ESS 관련된 종목이고 SK온과 파트너를 다시 체결하는 뭔가 사업을 진행한다. 근데 최근 SK온이 수주를 2조 원짜리 수주 잭팟을 터뜨렸다. 이런 기사 다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해야죠.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것. 이제 매물 1차 구간이 여기 아니야. 요 윗단에 있는 분들은 뭐 지금 아직 모르는 거고 이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스윙 거래 잘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뭐 내려온 것도 해서 우리가 손 댔나?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살짝 들어갔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제가 종목 교체 바로 해버렸잖아요. 여기서도 뉴스 나왔었거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한중에시에서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얘는 빠져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시그널 딱 보니까 얘는 안 들어오네. 그러니까 빼버렸고 요번엔 어떻게 돼요? 자, 아래쪽에 잡아보니까 매수가 들어옵니까? 예, 들어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드리블해 갈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는 못 가. 여기는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 윗단이야, 여기. 여기서 기본 수익률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종목을 계산해 보니까 공략 자리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주 포멀한 그 교과서에 나오는 거 올랐다가 눌리고 쌍바닥 때리고 올라가 주는 거. 뭐 아주 기본적인 추세적인 전환이 나타나는 여기서 뭐 수급만 들어와 주면 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내용을 알고 예를 들면 또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상당히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쪽엔 아래쪽에 매물이 많지 않다. 자, 여기가 제일 뭉뚱그린 애들이 일단 단기적으로 많다. 여기 가는 거요? 목표가 4만 원 뭐 이런 거. 이건 언제적 얘기야? 이거 내년도? 내년도는 가능하겠다. 왜냐? 앞으로 ESS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수주가 나오면 또 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볼 수 있는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자,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입니다.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뭐 한 3%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한 번만 쭉 장대 한번 쳐줘도 기본 수익률은 나온다. 신성 ST, 뭐, 우리가 조금 일찍 잡긴 했으나, 뭐, 얘는 LG엔솔과 삼성 SDI 양방향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뭔가는 계속 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환 구간이고, 살짝 좀 늘릴 수 있어. 그래서 쫄지 마. 그래서 여기서는 비중 확대할래.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비중 확대 10% 정도만 할 거예요. 많이 안 하고, 많이 늘리는 것도 아닌데 뭐 많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방은 항상 우리가 주식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뭐 합니까? 리스크 테이크를 해야 되니까 현금 여력은 남겨두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또 잡고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종목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한번 추세가 잡히면 쭉 치고 올라가는데 그전에는 하다 벨벨거려. 그죠? 요 정도만 생각해보고 갈게요. 이건 안 볼게. 이 정도 보지 않고 요 정도 밑에 이제 이 정도만 돼도 15% 이상 나와요. 그래서 공간을 계산해 보니까 어디냐라고 하면 여기야. 여기 42,500원짜리. 요까지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뭐, 혹시 이러다가 제가 두 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서진 시스템이 먼저 쫙 치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얘가 안 올라가 주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리해 버릴 거예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를 구성을 할 때는 항상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건 여러분들 제가 어떤 취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공유해 주면 여러분들께서 또 잘 또 참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고 가는 것들입니다. SOS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 가면서 뭐 하나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현금은 좀 챙겨갔잖아, 일단은. 그러니까 현금 챙겼으니까 이제 운영 자금이 모자르니 뭐 이런 소리는 안 하겠지. 물론 적자긴 해. 적자인데 어쨌든 적자 기업이나 성장주는 돈이 없으면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생각해보고 일단 돈 챙겨놨어. 일단은 1년짜리 뭐 1년치 운영비하고 연구 자금은 챙겨놨으니까 이제는 수주만 들어와서 어느 정도 매출만 나와주면 주가 올라가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뭐 글쎄요. 지금 이연되었던 그죠?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들로 나오는 발주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뉴스가 나오면 바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 이건 가벼운 주식이라서 우리가 성장주 거래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주가가 쭉 올라와서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제 쭉 올라와서 이 정도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는 구간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 돈이 많이 내년도가 또 걱정되잖아. 그러니까 그땐 유증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우리 성장주 거래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주가가 높이 올라갈 때 항상 뭐예요? 유증의 이슈를 가지고 있는 거다. 성장주는 그렇게 하면 성장해 나가는 것들이죠. 어떡하겠어요.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돈을 더 땡겨놓고 또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라서. 그러니까 올라가다 또 한 번 쉬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바로 그 구간이 이 구간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근데 여기서 잘못 걸렸지. 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또 탈출을 했잖아요. 아주 잘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손실 없이 여길 빠져나온 그 사람들이 있겠어요? 이 어려운 구간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하락하는데 아시겠죠? 저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들어갔다, 그죠? 근데 여기서 손실 안 보고 나왔어. 어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커버링을 또 해줬다. 그리고 다시 또 아래쪽에 잡아준다. 이런 것도 뭐 박수 좀 쳐주고 뭐 이런 게 해야 되는데 아니면 감탄 속으로 하시나? 역시 우리 시니어 회원님들께서는 말씀이 없으셔요. 자, 유한양의 뭐 다음 주 기대해야죠. 그죠? 우리 아마케 나갔으니까 아마케 나오는 그 사이에서 뭔가는 하나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죠? 예. 뭐 리가캠도 한번 오르고 뭐 ABL 바이오도 한번 오르고 그랬는데 얘만 지금 사실은 크게 또 반응이 없기는 해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물론 이름 자체가 사실은 사람들한테 야 이게 뭐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저는 한 번 정도 양호한 시그널 나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 사이 어딘가에서 한번 터져주면 좋겠는데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가 그냥 3% 4%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조금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기다려줘야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뭐 우리가 또 하나 보고 있는 게 좋은 삼천단 제약도 또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또 수익을 또 내고 갔는데 지금 뭐 시중에서는 바이오가 좋으니까 또 그쪽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 누릴 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도하고 나면 다음에 충분히 또 매수 포인트 들어올 때 공략해 주는 것이 좋은 거니까.
컨텐츠리 중앙, 이거 스튜디오 드래곤 대신 우린 이거 한다고 했잖아요. 얘는 한번 생각해 볼게. 얘는 공간이 여기야. 올라오면, 그러죠? 자,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수익성으로. 대략 보면 15% 이상 나와. 그죠? 운빨 좋으면 20%까지 보인단 말이죠. 이게 기본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스펙의 공간이라고 좀 생각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는 이쪽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물론 시중에 인기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훨씬 더 많아요. 왜? 항상 우리가 영화관 가서 보는 것들이 그러니까 PER이 130인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름은 좋은데 누가 더 실속이 좋은가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얘가 더 좋은 것 같아. 내용적으로는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려하고 멋있는 것만 꼭 돈이 되냐?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네. 그쪽은 또 다른 분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빈 공간도 여기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위치적으로도 보면 얘가 훨씬 더 긍정적인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옵틱스, 뭐,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에서 삼성전기, LG노태, 뭐, 좀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상용화한 2027년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충분히 이 녀석도 이 구간 안에서 어떻게 돼요? 돈 필요했잖아. 그죠? 그런 거 다 생각해 보시면 그거 다 끝났다고.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눌리고 나니까 자리 잡고 시장에서 반도체 좋아지면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여러분들 유증 이후 우리가 17,940원, 여기, 이 정도에 우리가 이제 대부분 아마 잡으셨잖아요. 요거 유증 이후의 평단가 제가 계산해 드렸잖아. 그래서 요거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받고 나면 이 정도니까, 그러면 뭐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발사, 이렇게 일정 나오게 되면, 유증이 마무리돼야지 뭐 합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발사 일정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이런 쪽으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증 끝나고 나면 뭐 하겠습니까? 유증이 성공적으로 끝나야지만 위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 발사 일정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거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종목은 공모할 때 4만 원이었다고. 그러니까 전체 평균을 제가 다 계산해 봤어요. 자, 그러면 얼마 정도에 잡혀 있느냐 하면 2만 5천 원 정도에 잡혀 있더라고요. 전체 물량의 50% 이상이 이 수준에 있다고. 그죠? 상장 이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대주주들 말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산해 보면 이게 답이 없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분들은 유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유증 안 받으면 완전 막 바닥이거든. 그래서 유증 받는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여기 221 라인 여기 윗단에 있단 말이야. 이해가셨어요? 이분들이 그렇고 최근에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우리랑 비슷한 분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력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비싼 구간에 매수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충분히 그걸 이해해야 돼. 그걸 이해 못하고선 이걸 바라보고 있으면 황당하고 이거 짜증나고 이럴 수 있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만 산 사람들이 있다. 여기서 왜 사겠어? 이거 받으면 뭐야? 요즘 받으면 땡큐니까 이거 하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끝나고 나면 제가 볼 땐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력 있는 우리가 주가를 보유하고 있는 거. 현재 상태만 지금 그런 거지. 그래서 좀 이해가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그렇게 하세요. 잘 모르시면 일단은 18일 이후에 여러분들 요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거 다 진행을 나면 발사 일정 나올 겁니다. 돈 좀 쓰세요. 조금. 어차피 평단 조절하는 것보다 낫다고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손댈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돈 더 많으신 분들 여기서 하겠지.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 저랑 아주 가까운 지인 분 여기서도 또 하셔서 그죠? 야 이거를 여기서 이걸 조절하셔가지고 그죠? 평단이 15,000원 이하로 내려가신 분도 계세요. 그럼 더 많이 받겠죠? 그럼 완전히 경쟁력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예, 그렇게 됐더라고요. 전 시키지 않아도 그런 건 참 잘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 아무튼 뭐 내용이 그렇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월요일 날은 제가 오전 방송을 진행하지 않고요. 오후 3시 이후부터 시장 브리핑 진행하는 쪽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가끔 가다가 뭐 당연히 쉬시겠지만 저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저도 쉬어줘야지 몸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입니다. 뇌는 쉬어줘야 된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의 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